박 대통령께서 저기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신 세 가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중에 하나가 문화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남북 간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각 정부 부처별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체부의 통일에 관한 주요 문화활동 사업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활동과 그다음 남북 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그다음에 해외 문화 홍보원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한국 홍보 이렇게 이제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일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일회적이다. 그다음에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통일 대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일은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 정부는 이제 투트랙 정책으로 핵개발 포기와 같은 변화를 촉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과 같은 북한 지원 의사를 밝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을 거시적 연장선상에서 말하면은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의 철학과 원칙을 제시했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강조했고 MB 정부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요구했다고 한다면은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시간과 공간으로 범주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국제사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통일 정책의 공간을 넓혔다고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남북의 교류 내지는 남북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는 국내에서도조차 시각의 차이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보는 시각에서는 북한의 변화가 먼저 전제되어야만이 교류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교류 협력 과정에서 나름대로 제한적이지만 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 남북 교류 협력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측 모두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남북 간의 이제 인적 교류와 교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남북 교류 협력이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갈등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통일부 보고서 중에서 일부를 인용했는데요.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해서 기존에 나온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는 뭐 급변 사태가 됐든지 어떤 상황에서 통일이 됐을 경우에 대량으로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그다음에 대규모 실업 문제, 불평등 확대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그다음에 복지 정책과 관련된 갈등, 그다음에 문화 충격 이런 식의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의 연구에 의해서는 각 영역별로 가정에서는 남녀 세대 간의 갈등, 가족 해체 현상, 그다음에 남북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교육이나 결혼, 그다음 방송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봤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언어 차이나 정서적 차이 또한 이게 상대적 박탈감 등등이 이제 남북 간의 이제 통일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이게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은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 어려움 또한 정서 차이로 인한 갈등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남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무시 또 가치관의 갈등 차이 그다음에 남측에서도 이게 북한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다시 또 북한 이탈 준비 다시 또 북한으로 이동하지 않겠네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보면은 이것도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제가 표를 인용했는데요. 남한에서는 이 시장경제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개인주의나 경쟁적이고 또 자율성이 분위기가 있다면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집단주의와 그다음에 모든 걸 지키는 것에 따라서 하는 수동성과 단결성 이런 식으로 남북한 간의 가치의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이 선호되는 가치 순위에 있어서도 남쪽에서는 행복한 가정관계나 편리한 삶, 자유 이런 게 이제 선호된다면 북한에서는 국가 발전과 평등, 자유보다는 평등이 우선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단되기 이전에 과거 전통 문화에 대해서 남북 간의 인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한에서는 분단 이전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원형을 보존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이건 봉고시대 문화다라고 하면서 비판적 수용 입장을 견지하면서 원형 보존보다는 현대화에 그 힘을 쏟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판소리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과를 얻었다면, 북한에서는 민족악기 개량 사업을 통해서 전통악기를 현대화하는 데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단 이후의 문화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느냐 보면은,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상업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러면서 또 서구의 현대 문화를 수용하면서 국제교류에 강화하는 매우 다이나믹한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를 바탕으로 주체 사상에 입각한 자신들만의 주체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제의 특성상 이 단일한 한 목소리 내는 문화 구조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북한은 특히 이제 문화를 주체 사상 실현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북한의 문화의 차이는 분단 이전에 수천 년에 걸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치열한 체제 경쟁으로 인해서 이 당대의 문화 이질화는 물론이고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치관 내지는 사고방, 남북한 주민들과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이 남북이 접촉할 때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떤 예술단체가 교류해서 남북 동질감이 확인되는 순간 너무 기쁜 나머지 북한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어요. 그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 순간 그 행사는 바로 한순간에 파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강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천출명장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답니다. 이걸 보고 남측 관계자가 농담을 한다는 것이, 천출명장을 저건 천민 출신이란 뜻입니까? 라고 했다가 이 사소한 실수 하나로 수십 년간 피눈물이 담긴 이산가족의 상봉을 중단시켜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대 당시 온 북한 응원단이 이 DJ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비해져진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거기 북한 응원단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막 어떻게 장군님 사진에게 비를 맞출 수 있냐 그러면서 항의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 북한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 걸 보면 혁명적 수련관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북한에서는 자연스러운 행위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이건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을 보면 더 여실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신문에 보면은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인 여명학교에서 온 학생이 자기 자신이 탈북자라고 했더니 그 일진그룹에 해당하는 애들이 빨갱이라고 그러고 거지라고 욕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거나, 또한 탈북 청소년 어떤 다른 학생도 자기가 학교에서, 대안학교는 아닙니다만 학교에서 자기가 탈북자 출신이다라고 했던 사실이 알려지니까 학급 애들이 무시하고 따돌렸대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공격적으로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성격 이상자로 규정했다라는 식으로 이게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히 힘들다는 걸 보면서 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남측과 북측이 서로 만났을 때 상당히 혼란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북한은 오랜 단절과 적대적 대치 관계를 유지한 까닭에 이 통합 과정에서 아주 상당한 사회문화적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일의 경우 보면은 얼마나 사회문화적 통합이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멘의 경우에 정식 일괄 타결 방식으로 통일됐다고 그러는데, 예멘은 통일 정부가 구성된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계속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통합을 완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독일의 경우에도 체제 통합, 즉 정치 제도적 총일은 이미 완료됐지만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체제적 제도적 통합하면서 동독의 가치나 제도는 의미 없는 것, 버려야 할 청산의 대상으로 보거나, 동독 주민들은 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재분배 방식에서 경쟁사회로 전환하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에 대해서 동독에서 배운 거기서 교육이랄지 직업을 이런 것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된 이후에 동독 사람들은 60%가 넘게 자기 스스로를 2등 국민을 하고 패배의식 내지는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 주민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이게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 통합 말고 이 문화적 통합 또는 내적 통합에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도 통일 직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내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에 소요되는 기간은 늘어날 것이라고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도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은 통일 이전보다도 더 가중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양쪽으로 확대시키는 데 주력하면 오히려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만 확인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 전후로 남북 교류 협력은 양쪽으로 증가했지만은 북한은 DJ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핵실험하고 NLL 도발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대남 비방을 하는 등 이런 걸 했다가 또 중단했다가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또한 그렇고 또 이제 그렇게 도발을 하면은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또 제재가 이루어지고 다시 또 화해 제스처를 써서 또 좋게 가다가 다시 또 도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북한 간에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 양쪽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이질화된 남북 간의 사회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북한과의 문화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독일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국에서는 이제 체육 교류가 중요성을 띠는 것은 핑퐁 외교랄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20년 넘게 남북한은 서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통일의 물꼬를 튼 것은 적시자 회담도 아니고 정치회담도 아닌 88 올림픽이 계기가 되어서 77 선언도 하게 되고 북방정책 일원으로 89년에는 남북 90년에는 이제 교류협력법도 제정되고 뭐 그랬었습니다. 통일시대 한국의 문화통합은 어느 한쪽으로 통합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문화의 다양화를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제도적 통합 이외에 문화통합. 저는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주장하라고 하는 핵심은 하나는 뭐냐면 이 정치 군사와 별도로 분리해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내지는 문화통일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거는 지금부터 해도 너무 늦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서독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독일 통일은 문화적 통합의 중요성을 이렇게 일깨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제도적인 통합, 즉 체제의 통합은 이미 완료되었지만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경우에는 분단되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에 상당한 수준의 이해가 증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빈번한 사회 문화 교류가 협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정치 행사의 부대 행사로서 문화 교류가 있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일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이제 1972년에 양 정부가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동서독 간의 문화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었지만 그 이전부터서 문화와 학술, 교육 분야의 교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문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서독 간의 문화 교류가 남북 간의 문화 교류에 주는 시사점은 다른 연구자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1986년에 문화협정 체결 전에 민간 교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상대 측의 체제의 약점으로 부각되거나 명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의 교류는 서로 뒤로 미루고 쌍방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상대 측이 호응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교류했다. 그 다음 서독 정부는 선전 효과가 아닌 장기 계획 속에서 대동독 제안을 하거나 교류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가능한 통로를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종의 데이터 뱅크식으로 교류협력 종합 프로그램을 정부가 면밀하게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세대는 청소년 교류에 주력했다 등등의 또한 이게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해서 통일 과정과 또한 통일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의외의 문제에 대해서 기밀하게 대처했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 교류를 이 정치 행사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남북 교류나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화 교류는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독은 이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동독의 내부 변화를 유도했고 또 통일 과정에서 이런 내부 변혁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 사회문화 교류는 통일부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를 이제 인용했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서 방북하거나 방남하거나 이게 북한 주민들의 접촉 횟수는 조금씩 늘었지만 이전에 2000년 전후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그렇게 이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중단된 결의말 큰사전 공동편찬회의도 제기하고 뭐 등등등,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시안 게임 때 이제 북한 선수단도 참가하고 고위급 대표단이 폐회식 때 깜짝 출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통일될 경우에 통일 국가의 문화 통합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본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전략 방향으로서는 타자성을 인정하자, 북한 체제를 정당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공통성에 기초해서 공통의 영역을 넓혀가자, 이렇게 타자성을 인정하자는 것과, 그동안에 이제 남북은 서로 적대성에 기반한 체제 정당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휴머니즘에 기반해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길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체제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된 통일 논의는 상호 대립을 빠뜨리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생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해외 동포 문제도 우리 함께 고려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종다양성, 환경에서 종다양성 또는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태계에서 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건강하듯이 북한과 통일,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교류될수록 획일적인 사회보다는 사회적 다양성이 많은 사회일수록 사회 문제 솔루션이 풍성하다는 점에서 우리 북한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몇 분이서 이제 나온 보고서에서 남북한 문화 교류를 그 통일 이전에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과제가 있고, 다음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단기적 사업들은 주로 이제 현 정부에서 시행 가는 것이고, 중기적인 사업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통일될 때까지 해야 될 사업인데, 이 문화 교류 사업을 단계에 좀 치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협력 사업은 공동 매체를 개발하거나 국내 미술 시장 진출, 그다음에 북한 디자인 공예산업 발전 지원, 공동 공연 제작, 악기 개량, 뭐 DMZ 지대의 접경 지역의 문화 발전 계획으로 인해서 뭐 통일 문화 공동 기반을 조성한다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통일 이전의 화해 협력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통일된 이후에 1 내지 3년 기간 동안에 진행돼야 할 남북 문화 통합 과제로서는 문화 분야의 제도적 통합, 이거 저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 사회통합 단계에서 기본적인 제도 정비 이후에 한 세대 정도의 사회통합 과정을 거쳐야 통일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문화를 통한 통일 국가의 사회통합 영역의 여러 가지 과제를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990년부터 최근까지 남북 간의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교류 현황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학술이나 문화예술이나 과학이나 체육, 종교, 언론, 출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분야별 성과를 보면은, 그 한계를 보면은 2000년 전후로 해서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는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에서 보듯이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상호 이해를 확대해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인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실험이랄지 북한의 무력 도발,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실적을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류가 있었고 공연이 있었고 그러지만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주로 이례적이고 일방향적인 이벤트성이다. 상대 측 예술의 특성을 파악하고 남북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재 발굴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남한 예술인들이 주로 방북에서 공연이 진행된 반면에 북한 작품의 남한 공연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면에서도 남북한 공연장 사정을 확 꿰고 있거나 공연장의 특징을 알거나 각종 장치 기술, 스텝 운영 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정치의 부속 행사로 돼가지고 이례적인 이벤트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한 위주로 편향된 교류,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이제 문제점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군사와 사회 문화는 분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발에 의해서 중단되는 그 정치 군사 영역에 일지라도 문화는 꾸준히, 왜 그러냐면 통일되어도 엄청난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화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정치 예속화 문제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화, 예술, 방송,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문화협정 추진이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건 독일에서도 72년 기본 조약이 있었지만은 86년에 문화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990년에 남북교류협력법 제정되고 91년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또 2000년 DJ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6.15 선언할 때 거기 사항에 보면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4선언에서도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독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1년에 베를린 협정, 72년 통행협정, 72년 기본조약, 86년 문화협정. 제가 얼마 전에 철도공사 직원이 북한에 평양에 다녀온 분을 만났더니 거기는 이제 동독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통일되기 훨씬 몇십 년 전에 통행협정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작권 문제, 이건 저작권 협력센터를 만든 게 좋겠다 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예술에 관련해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우리가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역사를 소재로 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공동 제작하면 어쩔까. 이거는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인가 한번 터뜨린 다음에 국제사회에 고립되어 있을 때 북한에서 북중수교 60년을 맞이해가지고 북한이 자기네들의 고유한 혁명과학 양식을 버리고 통속적인 중국 소재를 가지고 홍루몽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60주년 기념 공연을 했었습니다. 즉 북한의 고유한 양식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버릴 수 있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과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공동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남북 교류할 때 일회성으로 대규모 방북 공연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소규모로 전문성 있는 예술인들이 가서 방북하고 방남하고 해서 이제 공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남북 직접 교류하거나 또 제3국을 통한 해외 합동 공연도 우리가 생각해보자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 공동 제작,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요게 좀 괜찮다고 이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콘텐츠는 문화적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특히 이제 북한의 이제 애니메이션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표에서 보다시피 이 왕후 심청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작업 전량을 북한에다 줘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이 국내 심청전을 디즈니 영화풍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뽀로로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게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남북 공동 제작 사례는 이게 북측에 기술 이전해주고 또 3D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윈윈 모델을 창출한 점에서 아주 높은 성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점도 있는데 남북 간의 통신 통행 통관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정에 맞춰서 착착착 이 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일정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불안하게 진행되고 또 북한이 본계약 합의사항 이외의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 작업 인프라가 아주 낙후되어 있어 전력 사정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설비도 낙후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작 인력도 이게 순환이 돼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으로 볼 수 있는 노래,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행사도 공동으로, 특히 이제 평양영화제, 남한의 이제 무슨 강릉단오제 등등등 국제문화행사에 상호 참여해서 뭐 하자, 뭐 그런 것이 있고, 지역 축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DMZ 생태평화공원 이렇게 하드웨이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런데 DMZ 접경지대에 여러 군데 이게 뭐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팔도 아리랑 난장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업을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접경지대는 보통 이제 양측이 접하는 지역인데, 이런 접하는 지역의 접점 지역에서는 문화와 생활이 만나서 충돌이,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도 높고 문화 다양성이 높아서 물자가 풍부하고 번잡한 성시가 시장이 발달한 것이 보통인데, 우리 한국의 한반도 남북 접경 지역은 DMZ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무겁게 무장된 지역이고 성시가 개념이 있을 수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 자원을 서로 이용하고 교환하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난장이라는 형태의 사업으로 쉽고 편하게 경제교육과 함께 문화교류도 하자, 동시에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국가주도 장마당이 전국에 3,0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장마당에서는 저도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9금 공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학과 애환이 담긴 공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광복 70주년이 된 올해에 DMZ나 아니면 다른 일정 지역에서 팔도 난장, 아리랑 난장을 해서 이렇게 문화와 경제를 보호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오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난장 행사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문화유산 분야에서 이제 보통 이제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족문화유산 문화재를 공동 발굴하고 보존 협력하자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많은 것이 이제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다음에 복합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 역사문화지구 2개가 이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5개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세계유산으로 남북으로 공동으로 등재를 하자는 것이죠. 기존에 이제 조선왕릉 같은 경우는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은 남한에 40기가 등재되어 있지 북한에 있는 것은 이제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확장해서 등재하는 것도 도와줘서 하자,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 공동조사하거나 학술대회를 하자. 그다음 민족기록유산에 대해서 공동 전시회를 하자. 그다음 북한 지역의 민속조사사 뭐 등등등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협력. 관광은 이제 보시다시피 김황자 여사의 피격 사건 이전까지 육로 관광으로 140만 명, 해로로 55만 명 해가지고 200만 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개성 관광은 11만 명. 그래서 이렇게 DMZ를 관통하는 한민족 행사를 하면 이게 관광으로 돈을 엄청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생태평화공원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보고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돼 있지만은 이 문화는 별도로 분리해서 문화 관광 사회문화 교류를 한다면은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선대학교에 있습니다만 일본에도 조선대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조총련에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오사카에서 이제 그 원 코리아 페스티벌 해가지고 민당과 조총련이 함께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일본이든지 이 미국에서 이 원 코리아 페스티벌 한다는데 이걸 이제 DMZ를 자부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해외에서도 함께 이렇게 뭐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통일된 이후에 동베를린 이 사람들이 서독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텅텅 빈 아파트 단지를 그 청년 예술가들이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음악이나 전시예술, 예술학교, 화랑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텅 빈 아파트 단지, 폐허화된 곳을 즐길거리가 넘치는 그 거리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뭐 74%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통일 이전에 독일 최대의 가장 부유했던 도시인 라이프치히가 통일 이후에 공업 기반이 급격히 쇠퇴해서 인구가 7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어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폐공장지대를 창작 공간으로 재구성해서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낙후된 도시에서 가볼 만한 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그 유럽 최대였던 당시의 옛날 면직 공장터를 복합 문화단지로 개발하고
고건축물이든지 그 도심 건축물을 재단장했다. 요거는 이제 문화정책에서 이제 문화에 기반한 도시 재생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평양에, 북한에 이렇게 폐화된 이런 곳을 사람이 빠져나가 사람이 안 사는 곳을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다. 독일 사례에서도 이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경우에 보면은 자치단체 간에 이제 양독 교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독 측에서 동독 측에게 자치단체끼리 교류 우리가 하자 해도 동독에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양독 최고 통치권자가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적극적인 교류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1986년부터 서독과 동독 간의 도시들 간의 자매 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 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특히 동독이 얻을 수 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뭐 이렇게 인력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버스나 뭐 이런 것, 자직 건축 자재를 제공받는다거나 사무기를 제공받는 여러 가지 제공받는 것인데 동서독 간의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은 자매 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방정부의 중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독일 자치단체 간의 교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자매 결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 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 결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 정보랄지 또 재정지원, 대북 접촉 창구 일원화, 남북교류 매뉴얼 작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면 자치단체들은 분명히 자치단체 장들은 자기 업적 치적용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업적 선전용으로 전략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택하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파트너를 선정하고 그다음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비정치적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남북 공동으로 역사를 소재로 한 공동 제작 그런 걸 하자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민족 문화 콘텐츠 원형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민속이랄지 게임이랄지 태권도 이런 거 소재로 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창작, 그다음에 전래 설화랄지 전설 민담 이런 것이 이제 문화 원형 콘텐츠 창작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고구려의 발해 유적이랄지 역사 유적 이런 것 등등을 토대로 해서 전통 문화예술 장르나 전통 문화 형식 장르 단순히 재현이 아니라 현대적 형태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함으로써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 바람을 타고 북한에서도 남한 문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북한에서도 남한 미디어를 봤냐 하면 응답자의 한 60%가 봤다. 그것도 시청 빈도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한류 문화 남한의 영상 매체들이 북한에 이제 나름대로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급하게 이것은 아래로부터 붕괴 조짐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28,000의 탈북자 이분들이 한국에 남한에 와 계시는데 이분들 우리가 품지 못하면은 2,400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 통일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 통일 이후에 남북한 상생의 시금석이 바로 탈북자가 아닌가, 세터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탈북자의 80~90%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 탈북자의 5명 중 1명은 자산을 생각한 적이 있다. 그리고 또 탈북자 실업률이 남한보다 3배가 높다.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이게 상당히 크다. 아까 제가 이제 탈북 청소년들의 예를 잠깐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남한의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환경에서 생태학에서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 이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이 차이를 다름으로 인식하고 다양성의 차원에서 유관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유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다문화 가족도 지금 5만이 넘죠. 다문화 가족도 이게 남한의 농촌 총각의 한 70%는 다 외국에서 부인들이 외국에서 이게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시는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없이 따뜻한 가슴으로 동족으로서 이렇게 많이 품고 통일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측면과는 분리해서 이례적이고 간헐적인 그런 행사 중심에서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채널 그리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협정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협정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온 것 같지만 아직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동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승국 교수님께서 이 문화협정이 향후에 이제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특히나 이제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렇고 나중에 통일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언어나 정서적인 부분들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할 때도 항상 많은 편견이나 차별이나 어떤 갈등이 벌어질 그런 소지가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역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는 이제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상당히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문화 정책을 펴고 있다면 이제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하위 문화들, 우리와 다른 문화들을 좀 더 다 포용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으로 요즘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을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통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것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 쪽에서 어떤 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사회 문화예술 교육 쪽에서는 이제 하나원과 같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설에 직접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우리나라 문화에 더 이해할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고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가서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역시 좀 나만의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어떤 분리를 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서로 상호의 문화들을 이해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교육을 하거나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원주민들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함께 어울려 있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필요한데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육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분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남북은 체제 경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거부감이 좀 적고 민감하지 않은 그런 소재나 분야들을 중심으로 먼저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오늘도 되게 상당히 방대한 내용의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셨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고 뭐 몇 가지 순위를 정한다면 어느 것에 좀 집중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통 문화예술안의 어떤 원형 발굴이나 보존이나 보급 이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어떤 갈등의 소지나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문화융성을 추구하고 있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미쪽 문화 아카이브라는 이제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나 원형들은 이제
그쪽에 수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유산들도 한민족 문화 아카이브에 같이 공동으로 수록을 한다거나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먼저 좀 펼쳐지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된 다음에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학술 교류나 행사들로 연계를 시키는 방식. 그래서 한복이나 한식이나 또는 또 한 옷 같은 그리고 전통 재료나 기법 그리고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좀 더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구축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 외에도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국제예술 페스티벌에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기획하거나 공동 제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DMZ에서 이제 남북이 같이 무언가를 평화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펼쳐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동서독의 예를 좀 들자면 이제 90년에 그 베를린 장벽 쪽에 21개국 예술가 그리고 118명의 예술가들이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의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통일과 동서독의 어떤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이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곳이 아주 관광 명소로 발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DMZ 같은데 이제 그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와 같이 어떤 뭐 분단의 벽 내지는 뭐 평화의 벽, 평화의 문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남북한 예술가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어떤 작업들을 펼치는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외에도 사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형성하기 위한 특별한 계기를 이제 그 원인으로 해서 어떤 대규모의 이벤트 같은 것들도 중요할 텐데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이 사실 평창 문화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을 단순한 그냥 스포츠 올림픽이 아니라 이제 문화 올림픽으로 이제 좀 개최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표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폐막식 프로그램에 뭐 한 곡지를 같이 기획하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이제 열리는 여러 이제 문화 행사들 중에서도 역시 남북한이 공동으로 어떤 공연이나 전시들을 제작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인터미디어의 의뢰를 받아서 탈북자 대상으로 지금 최근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저희들이 좀 참여했어요. 근데 20, 30대에서는 거의 80%에서 90%가 남한의 드라마를 거의 다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이면 평양에서도 남한 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처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 사회에서 통치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말단 감시원들, 관료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급을 못 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감시하고 봤다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뇌물을 주면 눈 감아주는 이런 식의 공생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밑바닥 통제와 처벌이 많이 이완됐다는 거죠. 옛날하고는 달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북한다운 또 막기 어려운 이미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남북 간의 문화 교류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뉴스를 듣고 있고 또 민주주의라든가 개혁개방, 시장경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저는 문화 교류라고 보는데 북한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류하는 순간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위협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동서독과 같은 정부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 방송 교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탈북자 100명을 조사하면 적을 때는 한 2명, 많을 때는 5명 정도가 저희 방송을 들어봤다고 응답을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방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으로 가는 방송이.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한 4개에서 5개, 미국에 있는 2개 방송을 다 포함하면 적게는 한 10% 내외 정도의 북한 주민이 듣는 것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그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미디어를 통한 의식교류, 정보교류, 문화교류가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북한 정부에 의존하는 어떤 문화교류 정책뿐만 아니라 이미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과 남의 주민 사이의 자율적인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탈북자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남한 사회의 어떤 일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무작정 직장과 학교를 떠나는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2010년 9월에 그 북한 이탈 주민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업이나 직장을 구할 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이제 설문에 대해서 43%가 약간 그렇다, 20%가 매우 그렇다, 그래서 63% 정도가 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설문에서는 그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이제 27%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까 이제 그 28,000명 탈북 주민도 제대로 이제 어떤 문화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2,400만 북한 동포를 문화 통합을 이룰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통일시대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어떤 문화 통합 정책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뭐 국민 통합이라든가 뭐 내적인 좀 갈등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북한하고의 어떤 그런 통일 대박론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실제로 문화 통합에 대해서는 거의 정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문화 교류가 재개될 경우에는 그 문화 통합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은 우선 뭐 처음에는 교류의 어떤 그런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생활문화부터 이제 교류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 생활문화는 공통적인 그런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큰 이질성이 없거든요. 그 다음번이 이제 어떤 관습 절차 등에 관한 어떤 행동문화, 그러니까 기본문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뭐 교류를 확산시키고, 이 장기적인 어떤 그 인적 교류와 남북 간의 어떤 상당한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의 체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후에는 이질화가 가장 심한 어떤 가치 문화 쪽으로 이렇게 교류를 갖다 심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상대편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그러한 정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고착화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는 어떤 장구의 과제로 밀어두고 뭐 관용 정신에 의해서 어떤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되, 필요하다면은 제3의 가치관을 서로 이제 개발하는 게 또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착화된 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제3의 어떤 그런 문화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지금 그 남북문화 교류라든가 통일문화 정책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통일부 사이에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 쪽에 별로 관심이 없고, 통일부에는 또 문화 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같은 그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북한 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주로 어떤 그런 이벤트성, 일회성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북한 내 어떤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뭐 상징성이 강한 민족적인 사업,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건 민간단체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것 문제 역시 이게 이제 어떤 선투자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 좀 뭐 왜 우리가 극장을 지어주고 왜 그런 문화시설을 개보수해 주냐. 근데 어차피 통일되면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돈인데 지금 미리 해주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투자 차원에서 그런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화 교류 협력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하고, 북조가 직접 이제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강력히 이렇게 교류를 추진할 그런 이제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문화 교류 진흥원 같은 이제 그 정부 부처의 어떤 산하 단체를 설립할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